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2호로 시작합니다. 시민작가의 작품입니다. 2만원 속에 숨어있는 행복 바이러스. 심혜정, 광산구 운남동. 7, 8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요가 수업 공고를 보고 운동을 시작했다. 팬데믹으로 2년을 쉬었지만 다시 문이 열리고 어느덧 2년이 넘었다. 월수금 저녁 8시. 입소문을 타며 이제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월 2만원의 저렴한 수업료에도 선생님의 배려는 각별하다. 여름이면 선풍기를 준비하고 겨울엔 히터와 중문 커튼으로 따뜻한 환경을 만든다. 요가 매트도 직접 마련해 회원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월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은 막년회를 연다.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음식을 준비하고 선생님이 치킨을 선뜻 내놓기도 한다. 이번에는 남은 회비로 떡국떡을 나누어 주었다. 회원들은 한 봉지를 들고 가며 명절 분위기 난다고 웃음꽃을 피웠다. 서로 어깨를 밟아주고 짝을 지어 동작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쌓인다. 함께 운동하며 유대가 깊어지고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진다. 새해가 시작되며 회원들의 열정도 더욱 뜨겁다. 꾸준한 운동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듯 요가를 통해 쌓인 따뜻한 관계가 일상의 활력이 된다. 늘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요가 선생님 덕분에 이곳은 올해도 활기와 웃음이 넘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독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광산에 들려주세요. 시, 에세이, 서평, 영화 비평, 어떤 장르든 환영합니다. 특별한 생각, 마음을 울린 경험, 일상 속 작은 깨달음, 혹은 꿈을 꾸고 있거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보세요.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광산구보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syang1211@korea.kr. 성함과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광주 송정역 골목이 달라진다. 창업 테스트베드 2기,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 고소한 빵 내음이 솔솔 퍼지는 골목, 감성을 담은 굿즈와 책이 가득한 편집숍, 드론과 블록이 어우러진 체험 공간까지 광주 송정역 주변이 더욱 다채롭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감각과 아이디어를 더한 가게들이 골목 곳곳에 문을 열며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1913 송정역 시장에 새롭게 자리 잡은 공간과 그곳을 갖고 가는 창업자들, 골목의 색깔을 더해가는 이 특별한 공간들을 만나본다. 광주 감성 담은 로컬 편집숍의 도전. 그린상점 고은영 대표. 광주의 대표 먹거리 상추튀김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부르 굿즈를 판매하는 공간. 지역 명소를 담은 다도를 즐길 수 있는 곳.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고은영 대표는 최근 문을 연 그린 상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공간에 들어서면 샛노란 포토월과 큐레이션 붓꽃도 등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 대표는 디자인 회사 주식회사 고 디자인을 운영하며 자체 제작한 상품들을 이곳에서 함께 선보이고 있다. 창업 당시 송정역 일대에 서점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기차 여행을 하며 책 한 권의 낭만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린 상점이 그런 수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랐죠. 캐릭터 부르를 박람회에 출품할 때면 광주는 상추튀김이지 이거 먹어본 적 있어? 같은 반응을 자주 듣곤 해요. 귀여운 캐릭터 상품이 송정역 시장과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 대표는 단순한 책방을 넘어 자신만의 캐릭터 제품을 접목해 로컬 편집숍으로 공간 정체성을 확장했다. 지역 작가들과 협업해 광주의 명소를 담은 엽서를 만들어 판매 중인 점도 눈에 띈다. 엽서에는 발산마을을 비롯해 우치공원, 5.18 민주광장,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의 대표적인 장소들이 담겨 있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명소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화생가를 테마로 우려낸 목련차와 무등산을 담은 녹차, 환벽당의 풍광을 간직한 메리골드,
목포 유달산의 향을 형상화한 목련차 등 명소를 담은 꽃차도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제품들이다. 이외에도 고 대표는 제품을 활용해 1년여 전부터 송정역 시장 일대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지역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앞으로도 그린 상점이 지역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향긋한 빵내음으로 1913 송정역 시장을 깨우다. 킴스 베이커리 김귀임 대표. 킴스 베이커리가 생기면서 골목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녁 장사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늘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게 됐죠. 맛있는 빵으로 시장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베이커리가 되고 싶습니다. 개업 한 달 차를 맞은 킴스 베이커리 김기임 대표는 요즘 밤낮으로 바쁘다. 아침 9시부터 치아바타, 잡곡빵, 옥수수 뿌띠롤 등 풍미 좋은 빵을 직접 빚고 구우면서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신장 개업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점포는 벌써 맛과 친절로 입소문을 타며 단골을 늘려가고 있다. 김 대표는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박사과정을 거쳐 요식업, 차와 밥, 베이커리, 가온 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이번 제과점 창업으로 이어갔다. 창업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건 창업지원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접하면서였어요. 점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됐고 초기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빵 실력으로도 정평이 난 그지만 김 대표의 진짜 특기는 푸드 카빙이다. 사단법인 한국 카빙 데코레이션 협회 이사를 비롯해 수박 카빙 데코레이션 자격검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음식 표면을 정교하게 조각하는 자신만의 장기를 베이커리에 접목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케이크 위에 독창적인 장식을 더하는 특별 주문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치아바타 반응이 좋아서 관련 제품을 더 개발할 계획이에요. 세트 판매나 도시락, 쿠키 세트, 답례품 같은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재방문을 높이고 싶습니다. 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블록 쌓고 드론 띄우며 만드는 색다른 시장 풍경. 1913 송정 드론톡 김호 대표. 평생을 드론과 함께 해온 김호 대표는 대한드론협회 이사를 거쳐 드론 제작업체 DNA 피플 대표를 맡으며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식견을 쌓아왔다. 베테랑인 그가 지난 11월 1913 송정역 시장에 1913 송정 드론톡을 오픈한 이유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드론과 블럭을 결합한 복합몰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1913 송정역 시장 상인회의 제안으로 입점하게 된 김 대표는 드론과 블럭을 매개로 세대와 연령을 초월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다. 그 결과 가게에는 드론 자격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부터 드론학과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주요 취급 제품은 톡톡 블럭과 DJI 드론으로 두 주력 제품의 명칭을 본떠 점포명도 드론톡으로 결정했다. 시장 내에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상인회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을 살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시장 한편에 자리하면서 활력이 돈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그는 동업자와 함께 드론 조종, 축구 심판, 교관 자격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게 내부에는 드론이 작은 링을 통과하는 시뮬레이션 공간도 마련해 체험 요소를 더했다. 텅 비어있던 5평 남짓한 유휴 공간은 이제 LED 간판이 설치된 포토존으로 변신해 시장의 새로운 명소가 됐다. 손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위트있고 쾌적한 가게가 생겨서 재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는 하루에도 전문 상담을 비롯해 문의 전화가 이어질 만큼 성업 중이니 더 많은 분들께서 점포를 찾아주셨으면 한다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마음을 보태니 건강이 되살아났다. 건강관리소 1호점. 똑똑 병원 간호사로 퇴직한 김영래 씨가 동료와 함께 월곡동의 한 가정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에는 핸드카트에 의지해 생활하는 75세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성은 뇌경색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터라 거동이 불편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몸은 어땠는지, 기분은 어떠한지 등을 물으며 2시간가량 말벗이 되어주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어느새 건강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김 씨의 방문이 반가웠던 것은 아니다. 여성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산책을 하고 간식을 나누며 다가갔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여성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김 씨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한다. 김 씨는 광산구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의 건강활동가로 일하며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이웃 간 정서적 교류와 일상 속 돌봄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해지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기존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광산구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1월 건강관리소 1호점을 개소해 건강서비스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관리소는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 헬스케어 사업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박종민 소장이 이를 이끌고 있다. 박 소장은 하남 종합사회복지관장과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처장을 역임한 사회복지 전문가로 건강관리소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돌봄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건강관리소는 기초건강, 근골격, 보행, 인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AI 기반 건강실증 장비 16종이 갖춰져 있다. 이용자는 유선전화나 홈페이지로 예약한 뒤 방문해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후 재방문해 건강 변화를 점검할 수도 있다. 지난해 약 2,100명이 건강관리소를 이용하며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또한 건강약자와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처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앞서 소개한 김영래 씨처럼 사회복지 자격증 등을 갖춘 30명의 건강활동가가 2대1 매칭을 통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다. 사회적 처방 대상자는 건강활동가들이 직접 발굴하기도 한다. 대상자는 건강관리소에서 현재 건강상태를 측정한 뒤 맞춤형 처방 결과서와 활동계획서를 제공받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후에도 건강활동가가 사후관리를 지속하며 대상자의 생활을 세심히 살핀다. 건강활동가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주요 대상자는 80대 전후의 독거노인이지만 젊은 중증 질환자도 포함된다. 각자의 전문성과 특기를 살려 대상자에게 적합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안부를 묻고 신앙송, 놀이, 노래, 그림 그리기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며 손뼉치기, 체조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돕는다. 필요시 의료진과 협력해 추가적인 추가 건강진단도 지원한다. 건강활동가들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을 돌보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한편 건강관리소는 광산구민의 건강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성정일동, 장자울 등 다양한 지역기관과 협력해 건강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민 소장은 100세 시대에는 생활습관 개선과 비의료적 처방이 필수적이라며 중년 및 고령층의 자가 건강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소 235점 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웃이 서로를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광산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이다. 2025년을 향한 5가지 이야기.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2024년을 보낸 5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며 배움과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움직임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갈 변화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광산구를 이루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멋진 여정을 응원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이현남, 43세, 첨단 일동 거주. 2024년은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광산구 생활무용협회장으로서 생활무용 전국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시민이 주인임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특히 허례허식 없이 실속 있게 진행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참가자들도 진짜 우리를 위한 자리 같다고 말해주었는데 광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도 인상 깊었어요. 백서로 기록되어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도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글쓰기 소재를 찾던 중 고려인 마을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니는 새날학교를 알게 됐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시급하다는 걸 깨달았죠. 언어는 교육의 기본이기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다양성의 도시 광산구의 특성을 잘 살린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협회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며 뜻깊고 의미 있는 일들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학교 정교회장에도 도전할래요. 서현빈, 선운중학교 1학년, 어룡동 거주. 올해 선운중학교에 입학해요. 활발한 성격을 살려 초등학교에서 정교회장을 맡았고 교내 봉사동아리 회장으로도 활동했어요. 선생님들과 학교 안전 점검을 하고 축제와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중학교에서도 종교회장에 도전할 생각이에요. 또 독서 토론 동아리나 환경보호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1기 광산구 아동구정 참여단에서 활동했어요. 초중학생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올해도 2기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제 꿈은 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난해 대한민국은 여러 사건으로 시끌시끌했잖아요. 올해는 모두가 더 행복하고 사회도 안정되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곳, 광산구에 살길 참 잘했죠? 황예슬, 26세, 첨단 일동 거주. 청년으로서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2024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광산 슬로건 아래 청년과 주민이 함께한 광산구 청년총회를 직접 준비하며 보람을 느꼈어요. 광산구에서 나고 자란 주민으로서 어린이 청소년의회 초대 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아동 청소년의회 정책보좌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첨단 자전거 시범마을 주민 실천 단장으로 활동하며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쉼터 같은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폭염과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을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 더 많은 사람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더 애정이 생겼어요. 성우림, 정광중 3학년, 소천동 거주.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광산구 구정 참여 활동이에요. 저는 친구들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했고 우리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로 논의된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를 직접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광산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는 소식이 반가웠어요. 저 같은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이 뜻깊어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린 세대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친구들과 꼭 참여하고 싶어요. 또 광산구민이 함께하는 운동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지치기 같은 전통 놀이를 좋아하는데 어른들도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25년에도 광산구가 더 좋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축깅부터 환경교육까지 장록습지를 지키는 사람들. 김철준, 68세, 어룡동 거주.
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기후위기를 고민하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장록습지 환경교육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현재 환경교육 일선에서 활동하는 임원진 8명과 정회원 107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회의 목표는 국가 하천습지인 황룡강 장록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습지 주변을 운동하며 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훼손행위를 제재하며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회에 걸쳐 장록습지 주변에서 줍깅 활동을 했고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밸런스 게임을 활용한 환경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환경교육은 연구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해 발대식에서 환경교육의 최전선에서 서겠다,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처음의 목표를 잊지 않고 장록습지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산책 500년의 생명력, 시간을 품은 송대동 은행나무. 다음 중 화렵수가 아닌 것은 1. 은행나무, 2. 벚나무, 3. 이팝나무, 4. 무궁화. 조경기사나 나무우사 시험에 가끔 나온 문제다. 잎이 넓기 때문에 단순히 잎을 보고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중에 정답이 있다. 바로 은행나무다. 은행나무는 잎이 넓지만 낙엽 침엽 교목이다. 씨가 씨방 안에 있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거시식물, 즉 나자식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위성류의 경우 잎이 침엽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렵수다. 이러한 차이를 상식으로 알아두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두에 언급해 보았다. 은행나무는 일문, 일강, 일목, 일과, 일종만이 존재하는 특별한 식물로 화석처럼 여겨진다. 지질학적으로 고생대 페른기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며 당시 현존 생물종의 96%를 멸종시킨 페른기 대멸종을 견뎌내고 현대까지 꿋꿋하게 살아왔으니 근성 있는 나무라 할 만하다. 또 특이한 것은 다른 식물들이 바람, 새, 곤충들을 이용한 수분, 암술과 수술의 만남이 대부분이지만 은행나무는 정세포가 빗물 속을 수영하여 암술까지 이동한다는 점이다. 다른 식물처럼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암술까지 닿는 과정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 꽃가루가 터지면서 그 속에서 정충 2개가 나오며 그 정충에 선모가 달려 있어 이 선모를 움직이며 난세포까지 헤엄쳐가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나무는 석탄 등 원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 공해에 강하며 잎이 써서 병충해 피해가 적다. 심지어 진딧물조차 잘 붙지 않는다. 또한 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싹이 잘 돋아난다. 생명력이 강해 가지와 뿌리를 제거하고 줄기만 남겨도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열매 때문에 골칫거리를 안겨주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암수 땅구루로 순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지만 암나무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암나무가 종자를 맺지 않도록 순나무만 심으려 하지만 암수 구분이 어려워 암나무도 많다. 특히 열매를 밟으면 터지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긴다. 발냄새, 구토물 냄새와 비슷한 수준인데 이는 열매에 함유된 부탄산 때문이며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광주 광산구 송대동 542번지에는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높이 15m, 가슴 높이 지름 0.8m, 나무 둘레 4.8m, 수간 직경 10m에 이른다. 송대동은 복호마을과 대촌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보호수는 대촌마을에 있다. 매년 음력 2월 1일에는 대촌마을 할머니 당산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며 당산제를 지냈다. 이 은행나무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500년 전 조선 초기에 3년간의 가뭄이 이어지다 갑자기 천둥번개와 함께 장마가 내려 마을과 들판이 물에 잠겼고 이때 흘러들어온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에는 생육 상태가 나빴으나 1945년 5월부터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으며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 봄에 잎이 일제히 피면 농사가 잘 되고
두세 번에 걸쳐 피면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2호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